예, 자, 좀 쉬셨죠? 자, 89페이지 책을 보세요. 개시 의무, 아까 등록증 개시하라 그랬죠? 개시 의무도 간혹가다 시험 나오는데 취지는 볼 필요 없고 양가리 2번 개시할 사항 나와 있어요? 주어 동그라미 개공입니다. 개공이 개시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공이 사무소 보기 쉬운 곳에 게시를 해야 돼요. 보기 쉬운 곳에. 안 보이는 곳에 게시하면 안 되고 게시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거 TP에 넘기세요. 뭘 게시해야 되냐? 등록증 원본 게시하라 그랬어요. 4번. 원본 동그라미 치세요. 우리 문제가 원본 4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원본을 물어볼 수도 있고 4번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원본입니다. 게시는 무조건 원본. 그러면 법인 등록증은 주사무소에 게시하면 딱 맞거든요. 그럼 분사무소에서는 뭘 게시해야 돼? 신고 필증을 게시를 해야 됩니다. 원본 4번. 원본 동그라미. 그 다음에 중개 보수 실비 요율 및 한도액표 게시해야 되고 개공하고 서공 자격증 원본 4번. 원본 동그라미. 근데 가로 안에 뭐라 그랬어요?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이 말은 뭐름해요? 중개인은 없으니까 게시하지 않는다. 있는 사람만 게시하라. 이런 뜻이에요. 서공은 다 자격증 있죠? 그리고 개공은 중개인은 못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원본 동그라미, 자격증, 등록증 다 원본이에요. 그럼 보증 설정 증명서를 게시하라 그랬죠? 보험 증서. 이것도 4번 원본. 별도 말이 없더라도 원본이에요. 됐어요? 자, 그거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재 첫째 줄 몇 만원이요 과태료? 100만 원이요 과태료. 100만 원이요 과태료입니다. 개시 의무 위반하면 100만 원이요 과태료. 근데 막상 또 시험 문제 내놓으면 틀려. 지금은 안 틀리겠지. 이틀 뒤에 풀면 틀린다고. 그 속에 실무교육 수료증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잖아요. 그걸 섞어 놓으면 고민하다 틀려버려요. 실무교육 수료증 X라고 적으세요. 게시사항에 실무교육 수료증 안 들어가. 등록증, 자격증, 보수, 요율 및 한도액표, 보증 설정 증명 서류 4가지만 들어가. 그러면 실무교육 수료증은 들어갑니까? 아니요. 게시사항이 아니에요. 게시사항이 아니라고? 게시사항이 아닌 걸 골라라.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면 막상 또 흔들릴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거 주고 위반하면 100만 원이 과태료. 몇 만 원이 과태료? 100만 원이요. 자, 그 다음에 2번 명칭 사용 의무. 사무소 명칭 사용 의무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사용 금지 의무 있어요? 명칭 사용 금지 의무가 있어요. 자,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자, 명칭, 개공은 어떤 명칭만 쓰라는 소리입니까? 자, 개공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 명칭을 쓰든지 부동산 중개 이 명칭을 쓰든지. 자, 둘 다 씁니까? 둘 중 하나만 쓰면 돼. 둘 중 하나만 쓰면 되죠? 그러면 이제 명칭 생각해 놓은 거 있어요? 여기 생각해 놓은 거 있어요? 앞으로 뭐 쓸 건가? 이름으로? 이름으로. 그래, 이름 써도 돼. 뭐 홍길동 공인중개사무소 이렇게 이름을 써도 되고. 또 여기는 생각해 놓은 거 있어요? 아직 없어? 네. 하나 생각해 봐 지금. 네. 뭐? 이름 말고 그냥 하나 해. 희망. 그렇지. 그렇게 빨리 생각하면 돼. 아무거나 쓰면 되니까. 자, 희망 공인중개사 사무소 아주 좋았어요. 그럼 이렇게 쓰면 관계 없죠? 네. 그럼 공인중개사 희망 사무소 이렇게 쓰면 관계 없어? 네. 그럼 공인중개사 사무소 희망 이렇게 쓰면 상관없어요? 그럼 앞에 쓰든 중간에 쓰든 뒤에 쓰든 관계없다는 소리죠? 네. 어떤 문자만 들어가면?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 문자만 들어가면 전혀 관계가 없다.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희망부동산 중개, 부동산 희망 중개, 부동산 중개 희망 해도 관계가 없다는 소리죠? 네. 그 다음에 중개인은 어떤 문자만 써야 돼? 왜? 이것만 써야 돼. 자격증이 없으니까. 공인중개사 문자를 쓰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 명칭 표기 위반하면 개공이 위반하면 몇만 원? 100만 원. 여기도 벌칙이 비슷비슷해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입니다. 과태료 사유. 중개인 위반해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러니까 개공들은 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야.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명칭 표기할 때 성명도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되는데 홍, 길,
똥. 자, 어디에 나와 있는 성명? 등록증. 어디에 나와 있는 거? 등록증에 표기된 성명. 그러죠? 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쓰면 되고 분사무소는 책임자 성명을 쓰면 돼. 한 사람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성명 표기 위반해도 몇만 원? 100만 원이라고 봤더래요. 그러면 성명 표기할 때 글자 크기는 어느 정도 커야 돼요? 글자 크기. 그렇지. 알아볼 수 있으면 돼. 인식할 수 있는 정도 크기. 과거에는 규격이 있었는데 지금은 규격이 없어. 알아먹을 수만 있으면 돼. 인식할 수 있는 정도. 책에 다 나와 있어. 그냥 몇 줄 걷을 테니까 칠판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처벌은 받을지언정 지금 명칭이 잘못되거나 성명이 잘못 표기될 수가 있죠. 그러면 철거를 명할 수 있어. 누가? 시도지사가 철거를 명하겠어요? 등록관청에서 하겠어요? 등록관청에서 철거를 명합니다. 그것도 시험에 나와서 시도지사로 틀려버려요. 등록관청이 철거를 명하는데 자, 근데 철거를 안 해, 개공이. 버티고 있다고. 그러면 대집행 들어가. 대집행이라는 것은 대신 철거한다, 이 말이야. 어느 법에 따라 대집행하는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중개사법이 아니에요. 행정대집법에 따른 대집행. 그러면 대집행하면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죠.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돼? 관청에서 부담해요? 의무자가 부담해? 의무자 개공들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집행 들어갑니다. 됐어요? 그럼 반대로 사용금지 의무 나와 있어요? 사용금지 의무는 개공이 아닌 사람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이 명칭을 쓰라 쓰지 말라. 근데 아닌 사람이 써버리면 몇 년하고 몇 년? 1년 이하징역 1천만 원의 벌금. 아닌 사람이 쓰면 1년하고 1천 들어가요. 개공이 위반하면 100만 원이 과태료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아닌 사람이 저렇게 써놓으면 철거를 명할 수 있겠어 없겠어?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대집행. 원리는 다 똑같아요. 자, 이런 내용이 거기 나와 있어. 몇 줄 그어드릴게요. 어려운 건 없어요. 자, 2번에서 양가로 1번 첫째 줄. 자, 개공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문자를 쓰라. 이렇게 나와 있죠? 둘 중 하나 아무거나 쓰면 되고. 동그라미 2번 네 번째 줄. 동그라미 2번 네 번째 줄.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문자로만 들어가면 글자 배열은 뭐다? 그래서 그 밑에 예문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건 앞에 쓰든 중간에 쓰든 뒤에 쓰든 관계없다. 그런 예문들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글자 배열은 자유롭다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두 줄만 찍으세요.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 중개인을 말하죠? 중개인들은 공인중개사 문자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오로지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만 사용하라. 오로지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만 써라. 그런 질문 있어요?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개공이 아닌 자의 명칭 사용 금지 의무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1번 두 줄. 개공이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와 유사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닌 자는 그걸 써버리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두 번째 줄. 성명 표기 의무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어디에 표기된? 등록증. 자, 그 두 번째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표기된 개공의 성명입니다. 그리고 가로 안에 법인은 누구? 대표자. 본사무소는 신고 필증에 나와 있는 책임자 성명을 표기하라.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글자는 어느 정도 크기? 인식할 수 있는 정도. 그 내용이 동그라미 2번 네 번째 줄 후단에 나와 있어요. 찾았어요? 네. 거기만 몇 줄 보세요. 인식할 수 있는 정도 크기. 알아먹을 수 있으면 뭐 크든 적든 관계가 없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주어 동그라미. 누가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등록관청 시도지사로 틀려버리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대집행 들어가죠? 네. 중개사법에 따른 대집행이요. 행정대집행법. 그것도 시험에 나와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대집행을 한다. 이렇게 나와서 틀려. 행정대집행법. 그 다음에 제재. 제재는 아까 이야기했죠. 개공들은 전부 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고 아닌 자는 1년하고 1천. 뭐 원리가 비슷합니다. 뒷페이지 1번하고 2번은 개공이니까 100만 원이고 3번은 아닌 자니까 1년하고 1천. 됐어요? 네,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벌칙이
비슷비슷해요. 개공들은 전부 다 이 파트에서는 100만 원이하고 같아요. 아닌 자는 전부 다 1년하고 비슷하죠? 이 파트에서는 그래. 그래서 벌칙은 잊어먹더라도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벌칙이 어지간히 많아요. 엄청 많으니까 잊어먹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자꾸 외우려고 노력해 보세요. 자, 큰 3번 간판 철거 의무 나와 있어요? 첫째 줄 개공은 다음 언어에 해당하는 지체 없이 간판 철거. 자, 지체 없이 동그라미. 자, 간판 철거는 언제까지 한다는 거예요? 자, 지체 없이 오늘 몇 군데? 세 군데. 자, 부정행위자 언제까지? 다른 시험 시행령 통보 기억나요? 자, 등록증 언제까지죠? 보증 설정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간판 철거 언제까지? 지체 없이. 그럼 어떤 거의 철거 사유야? 세 가지. 사무소 이전하면. 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사무소 이전하면 간판 철거 해야 되겠죠? 두 번째, 그만두면, 폐업하면 해야 되겠죠? 세 번째, 잘못해갖고 등록이 뭐가 되면? 간판 철거. 이 세 가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사무소 옮겼으니까 철거해야지. 폐업했으니까 해야 되지. 등록 취소해야 되지. 그죠? 근데 그 주의사항이 중요해요. 휴업하고 업무정지 기간. 근데 간판 철거하면 돼, 안 돼? 그 이유는? 예? 왜 그거는 간판 철거 안 해? 휴업 신고나 업무정지 받은 경우는 간판 철거 의무가 없다. 그 이유는? 자, 개공 신분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사무소 계속 유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집행 주어 동그라미 등록관청이 대집행할 수가 있다. 어느 법에 따라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93페이지 7번 무슨 광고? 표시 광고. 표시 광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93페이지는 볼 필요 없고 94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자, 양가로 2번에 보면 표시 광고 시 명시할 사항 나와 있죠. 자, 주어 동그라미 개공이 표시 광고 시 명시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누가 표시 광고 하라는 거예요? 개공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두 가지는 외워야 돼. 뭘 표시 광고해서 뭘 표시해서 광고하라는 거예요? 사무소 명칭, 자, 소재지 및 연락처, 개공 성명 이거 외워야 돼. 그러니까 사무소 명칭이 희망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 표기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거 표시하고 그다음에 소재지 연락처 표시해야 되겠죠? 개공 성명 표시해야 되죠? 그 세 가지 외우세요. 세 가지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성명 이 세 가지 외우라고. 이걸 표시해서 광고하라는데 그러면 결국 허위 광고 하라는 소리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연락처 나와 있지, 성명 나와 있지, 사무소 명칭 다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위 광고 하지 말라는 소리야. 그리고 2번 아닌 자 동그라미. 아닌 자는 표시 광고를 하면 돼, 안 돼? 그럼 일반인은 당연히 아닌 자고 그러면 보조원하고 소공은 표시 광고하면 돼? 안 됩니다. 보조원하고 소공도 개공이 아닌 자 속에 들어가. 그러니까 소공하고 보조원은 표시 광고 하라 하지 말라. 자, 오른쪽 페이지. 개공이 위반하면 100만 원이라고 같아요. 근데 소공이나 보조원 같은 아닌 자가 해버리면 1년하고 1천. 와, 소공이나 보조원이 표시 광고 하면 세네. 1년하고 1천. 그러니까 개공이 표시 광고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 원이라고 같아요. 허위 광고하면 아닌 자가 해버리면 1년하고 1천. 뭐 그 정도 벌칙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제목이 뭐예요? 자, 이중 등록. 그 다음에 이중 소속. 등록증 양도되어 하라 하지 말라. 자, 칠판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중 등록이란 말은 몇 번 등록했다? 이것도 벌칙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뭐 이중 등록이란 개념은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래도 그래 볼게요. 오랜만에 질문 던질게요. 뭐 1, 2월 달에도 했는데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서북구. 자, 저 정도 나와야 돼요. 자, 서북구에서 등록을 하고 또 등록을 하면 무슨 등록? 이거 하지 말란 소리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쉬운 거. 자, 이건 뭐고, 이건 뭐요? 그렇지. 자, 이게 다 나와. 동그라미 그거 나와도 이제 다 나와요. 자, 이건 서북구에서 등록하고 동남구에서 등록을 해도 무슨 등록? 자, 그럼 이건 좀 어렵다 그랬어. 이건 뭐고, 이건 뭐요? 그렇지.
자, 이것은 중개인. 중개인은 옛날부터 해오신 계공이죠. 그 다음에 공인 중개사인 계공. 자, 이거 잘 봐봐요. 그럼 중개인이 그만 폐업을 하고 이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했어. 공부해갖고. 그래서 이제 이 폐업하고 이쪽으로 등록하면 관계가 없죠. 그리고 아까 종별 바꾸면서 해도 관계없어. 왜? 등록증을 반납하니까. 정정 등록 반납하니까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근데 그대로 등록증 걸고 영업하면서 또 공인중개사인 계공으로 등록해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이건 무슨 등록? 이걸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관할구역 내든 바뀌든 종별을 달리하든 이중 등록 하라 하지 말라? 그럼 이제 제재만 하면 돼. 이거 내용이야. 뭐 한 번 들으면 다 아는 거고. 이 계공이 위반하면 반드시 등록이 취소된다. 필요적 등록 취소. 그리고 몇 년하고 몇 년? 그럼 필요적 등록 취소를 줄여서 뭐라 그래? 필치 11. 됐어요? 자, 그래서 이중 등록금비 의 첫째 줄 밑줄 보세요. 계공은 이중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다. 첫째 줄 밑줄 그시고, 그 다음에 밑에 유형에서 동그라미 1번 후단에 내 외 불문이라는 단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내가 이거고 외가 이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종별을 달리. 종별을 달리가 이거예요. 종별 달리.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사무소는 폐쇄를 했는데 폐업 신고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간 상태에서 또 등록을 했어. 그럴 수도 있겠죠. 이것도 무슨 등록? 이런 걸 하라 하지 말라?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그렇게 하면 첫째 줄을 3 반드시 등록이 취소된다. 이걸 뭐라 그래? 필치. 그리고 몇 년하고 몇 년? 그러면 이중 등록을 하란 소리입니까? 하지 말란 소리야? 하지 말란 소리야. 그러면 이중 등록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참아야지. 어떻게? 꾹. 그러나 하면 등록 취소 당하니까. 어떻게 참아야 돼? 그렇지. 자, 왜 대답 안 합니까? 아주 좋았어요. 운이라고 정신 없어. 자, 하루 이틀도 아닌데 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2번 제목 읽으세요. 뭐라 그랬어요? 자, 이중 소속 금지. 양쪽에 취업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설명 들어갈게요. 자, 칠판 봐보세요. 자, A 계공하고 B 계공이 있는데 A도 사무소 내고 있고 B도 사무소를 내고 있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A는 영업이 잘 되고 B는 잘 되고 A가 잘 안 돼. 그래서 A가 B 밑에 취업을 한 거예요. 소공으로. 그러면 보세요. 이 A라는 사람은 여기서는 사장이면서 B 밑에서는 뭐예요? 소공 직원으로 들어갔죠. 이거 이중 소속이에요? 아니에요? 이중 소속입니다. 계공이 다른 계공 소공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중 소속이 돼요. 그러면 계공이 이중 소속하지 말라 그랬죠? 하면 어떤 제재? 벌칙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반드시 등록이 취소. 몇 년하고 몇 년? 필치. 저기하고 똑같죠? 필요적 등록 취소를 줄여서 필치.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년. 그럼 이 사람 등록 반드시 취소되고 1년하고 1년. 그러니까 양쪽에 근무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만 더. 자, A 계공하고 B 계공이 있어요. 그럼 이 둘은 어떤 사이예요? 그냥 아는 사이? 전혀 모르는 사이. 전혀 모르는 사이. 근데 C가 A 밑에 취업을 했네, 소공이. 근데 C가 또 B 밑에 또 취업을 했어요. 오전에는 A, 오후에는 B. 양다리 걸쳤죠? 네. 그럼 이건 이중 소속이냐고? 이중 소속 맞아요? 네. 이거 이중 소속이에요. 그럼 이렇게 소공이 이중 소속을 하면 1년하고 1차는 똑같고 자격 정지 사유가 됩니다. 자격 정지라는 것은 일정 기간 일을 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자,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업을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격 정지. 6개월 받으면 6개월 동안 일을 못해. 자격 정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벌칙은 이 제목들에도 자꾸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이거 한 번 받고 기억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래도 한번 들어봐. 그냥 듣다 보면 나중에 해결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중개 보조원이 양쪽에 취업하면 이 보조원은 자격증 가지고 취업한 사람이요? 없이 취업한 사람? 그럼 이건 이중 소속입니까? 아닙니까? 아, 이것도 이중 소속이요? 그럼 이건 어떤 제재?
어? 자, 보조원이 양쪽에 취업하면은 1년하고 1천. 그러면 등록 취소를 할지 업무정지 이런 처분은 있어 없어? 없어요. 1년하고 1천. 자, 그래서 이제 벌칙을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밑줄 보드릴게요. 자, 이중 소속 금지 의 세 줄 밑줄 그으세요. 의, 그 법 조문입니다. 개공, 소공, 보조원도 들어있죠. 임원 사원은 다른 개공 후 소공 보조원 임원 사원이 될 수가 없다까지 금지 개념. 있다는 이중 소속 개념이고 없다는 이중 소속 금지 개념이에요. 체크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못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유형은 볼 필요 없고, 양갈 2번 제재. 양갈 2번 제재 나와 있어요? 개공은 반드시 취소되고 몇 년하고 몇 년? 필치 11, 소공은 자격 정지하고 1년하고 1천, 보조원은 1년하고 1천. 자, 벌칙은 잊어먹더라도 자꾸 외우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결국 뭐 이중 소속 개념이야. 한번 들으면 다 아는 거고, 결국 남아있는 건 벌칙이잖아요. 벌칙 공부하는 거예요. 벌칙을 공부해야 돼요. 뭐 이중 소속 개념이랄지 이중 등록 개념 한 번 들으면 다 알지. 그죠? 결국 이제 벌칙 외우는 거예요. 벌칙을 공부하셔야 돼요.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뭐가 나왔어요? 등록증 양도되어 금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 등록증을 자, 양도 대여 못하게 되어 있고, 또 하나가 등록증을 양수 대여 받은 행위도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금지. 됐어요? 자, 등록증을 양도 대여하지도 하면 안 되고 양수 대여 받은 행위도 하면 안 된다. 자, 이걸 위반하면 반드시 등록이 뭐가 되고 1년하고 1천. 그럼 빌린 사람은 등록증이 없는 상태죠. 1년하고 1천. 징역 벌금만 된다. 됐어요? 뭐 큰 내용 없어요. 그러니까 등록증 빌려주면 돼, 안 돼? 자, 그래서 밑에 볼게요. 97페이지 양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네 줄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바로 양도대여 하지 말고 양수대여 받지 말라. 이 네 줄이 그런 내용이에요. 예, 읽으면서 밑줄 그어 놓으시고. 이해됐어요? 네 줄 다. 성명, 상홀, 상호에 중개물 하게 하거나 양도대여 하지 말라. 또 양수대여 받지 말라. 그런 네 줄 나와 있죠? 그거. 그리고 이제 벌칙만 밑줄 그으시면 돼요. 양가로 3번. 양도 대여하면은 세 번째 줄 등록이 취소되고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2번은 1년하고 1천. 빌린 사람은 1년하고 1천. 뭐 큰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필치 11, 11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되게 쉽죠?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 좋아. 자, 이거 어렵다면 안 되지. 양도대여 하지 말라. 이거 어려워? 다음은 이제 벌칙이 문제인데, 벌칙도 비슷비슷하잖아요. 비슷비슷하죠? 이 파트에서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읽어두세요. 그 다음에 98페이지 뭐가 나와요? 실효하고 오른쪽 무등록업이 나와 있죠? 자, 이거 큰 내용 없어요. 등록 실효란 뜻이 뭐예요? 실효. 효력이 없어진다. 그 제목만 밑줄 보세요. 개인 개공이 뭐하거나 사망하거나 법인 개공이 뭐하거나 해산하면은 효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개인 개공이 사망하거나 법인 개공이 해산하면 효력이 없어져. 됐어요? 자, 그러면 왜 사망하면 효력이 없어질까? 등록증은 본인에게만 효력이 있어. 일신전속적이야. 만약에 일신전속적이 아니라면 아버지가 사망하면 자식들이 상속을 받아서 할 수가 있잖아요. 등록증을. 근데 그게 안 돼. 그래서 대여도 안 되고 상속도 안 돼. 본인에게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사망하면 끝이야. 됐어요? 두 번째. 무슨 신고를 했어요? 자기가 하기 싫다고 뭐 했어요? 폐업 신고하면 효력 끝나고. 그 다음에 잘못해갖고 등록이 뭐가 되면? 취소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게 실효사유. 이 세 가지. 자, 제목만 몇 줄 었어요? 내용 안 읽어봐도 돼. 근데 막상 이 실효사유 세 가지인데 지금은 다 알지. 한 달 후에 내가 저 뒤에서 등록 실효사유가 뭐예요? 물어보면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 어떤 분은 그냥 땅만 쳐다보고 있어. 됐어요? 실효사유 몇 가지? 세
세 번째. 이제 막상 등록 실효 사유란 말이 나오면 이게 머릿속에 떠야 돼. 지금은 다 알지. 막 공부할 것도 없잖아, 사실. 그죠? 근데 이제 기억력이 사라져. 시간이 지나면. 실효 사유 몇 가지? 세 가지. 사망 예산, 폐업 신고, 등록 취소.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잊어먹으면 또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거기 무등록 중개업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의의는 볼 필요 없고 그 2번에 유형 나와 있어요? 네. 원시적 무등록, 후발적 무등록 나와 있죠? 네. 자, 원시적 무등록에서 기억해 보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했다. 그 지문이 있습니까? 네. 이거 하나야. 결론적으로는 무등록이라는 건 이거 하나다. 근데 그 유형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많죠. 그럼 니은 한번 보세요. 니은 아까 했죠? 신청만 해놓고 처분 통지 전에 했죠?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죠? 그건 등록이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아까 이거 무등록이라고 A. 아까 등록 절차에서 했잖아요. 그거 무등록. 그죠? 그러면 디귿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주대놈의 부수에서 등록하지 않고 종료. 이거 뭘 생각하면 돼요? 컨설팅 회사라고 적어 놓으세요. 컨설팅 회사 생각하면 돼요. 그럼 컨설팅 회사들은 컨설팅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부동산을 취급하다 보니까 상담만 해야 되는데 취급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중개를 많이 해. 중개해달라고 막 그러니까 돈 되니까. 그러면 그거 무등록으로 걸려 들어가. 걸리면 무등록이야.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벌금 들어가요. 그것도 무등록. 등록 안 했잖아요. 이것도 등록 안 한 거죠. 그 다음에 후발적 무등록이 뭐요? 이 세 가지. 실효된 다음에 뭘 했어요? 업무를 했어. 그러면 이것도 등록 안 하고 한 거하고 똑같죠? 아, 이거 실효 사유잖아요. 원래는 개공이었지만 효력이 없어진 다음에 업무를 했으니까 등록 안 하고 한 거 똑같죠? 이게 후발적 무등록이야. 됐어요? 예, 그래서 실효된 다음에 업무를 해도 무등록. 그래서 이제 무등록 유형이 거기 차이는 많지만 결론적으로 이거 하나라고. 정리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 효력 볼게요. 무등록업자가 이렇게 계약을 해줬어요. 무등록업자가 이렇게 계약을 해주면 이 거래 계약은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유효. 무효, 유효? 유효. 그럼 무등록업자는 처벌을 받아, 안 받아? 받아.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 징역 벌금. 자, 징역 벌금 받을 지언정. 계약 효력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러면 이 둘이 무등록업자하고 보수 약정을 했어. 보수. 이거 중개할 때니까 보수 얼마 달라? 그러면 이 보수 약정은 유효겠어요? 무효겠어요? 무효입니다. 보수 약정은 무효예요. 그러니까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중개 보수 먼스 X. 그러니까 계약은 유효지만 보수 자체는 받을 수가 없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양가를 3번 제목이 거래계약 효력 나와 있죠? 네. 유효입니다. 세 번째 줄 유효.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양가를 3번 무등록업자의 보수 청구권 나와 있어요? 네. 자, 뒷페이지 첫째 줄 중간에 판례는 거기서부터 맺어보세요. 판례는 의뢰인이 무등록업자에게 보수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보수 지급 약정 동그라미 약정은 강행교육 위반해서 뭐다? 무효 동그라미. 그래서 무등록업자는 의뢰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보수 약정이 무효예요. 무등록업자는 보수 인정해주지 않아. 끝까지 체크했어요? 네. 그 다음에 제재 3년하고 2천 맺어보세요. 첫째 줄. 우리 중개사법에서 가장 무거운 벌칙이 3년하고 2천. 그러니까 결국 무등록을 하란 소리요? 하지 말란 소리요? 하지 말라.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개공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옆집에서 중개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오면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계속 하면 걸려 들어가. 한 번 하면 괜찮아. 한 번 하면. 그죠? 예, 한 번 해갖고 돈 많이 받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로 오늘 공부할 것이 5절. 등록은 무슨 사유? 그 조문이 많아요? 적어요? 몇 가지 나왔어요? 12가지. 그래서 6가지로, 5가지로 압축을 할 거예요. 우리가 보통 결격 사유 그러면 등록 후 결격 사유를 말한다. 무슨 결격 사유를 말한다? 자, 그 조문은 볼 필요 없이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강의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걸 보고 들어가야 돼요. 자, 칠판 봐보세요. 아까 우리가 배울 때 누구만이 등록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아니,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아까도 배웠지만 이분들이 결격 사유가 있으면 등록을 해줘? 안 해줘?
안 해준다는 거 아까 배웠고.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 개공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가 결격 사유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반드시 등록이 뭐가 돼? 취소가 돼버려요. 필치입니다. 반드시 취소가 돼요. 그 다음에 결격 사유 있는 자가 소공이나 보존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 결격 사유 있는 자가 못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고의 대상이 돼요. 해고. 해소를 시키든지 해고를 하든지 하여튼 해야 돼.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이거의 기본 베이스로 깔고 들어가야 돼.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앞으로 배울 내용들은 중개업을 하란 소리요? 하지 말란 소리요? 하지 말란 소리요. 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 책 밑줄 그을게요. 102페이지. 102페이지 맨 밑에 세 줄 있어요? 네. 자, 결격사유 내용 나와 있습니까? 네. 자, 다음 결격사유 하나에 해당한 자는 개설 등록할 수 없다. 밑줄 그으세요. 등록이 안 되고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개공으로 근무하다 결격사유 있으면 등록 취소 사유가 해당된다. 그렇게 나와 있죠? 네. 필치라고 적으세요. 등록 취소 중에서 필치입니다. 필치. 임치가 아니라 필치. 반드시 취소. 그 다음에 법인의 사원님은 소공 보존은 해소 사유이기도 하다. 그 질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있는 자는 취업이 안 되고 해서는 안 되고 또 근무하다 그러면 해소시켜야 돼. 그런 내용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결격사 있는 자는 중개업을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결격사의 내용 들어갈 건데 내용이 총 몇 가지? 12가지를 5가지로 압축을 시킵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제한 능력자. 자,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줄이면 파산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수령자. 뒷페이지 나와 있죠? 수령자란 뜻은 형벌을 선고받은 자. 자, 네 번째. 자, 이 법. 이걸 공인중개사법입니다. 자,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자. 다섯 번째. 자, 사원 임원으로서 결격 사유가 있는 법인. 이렇게 사원 임원 중에서 결격 사유가 있는 법인.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격 사유 내용은 총 몇 가지? 몇 가지? 5가지. 흔들리면 안 돼. 자, 그러면 제한 능력자 종류는 거기 책에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3가지. 이제 하나씩 분석 들어갈 겁니다. 미성년자가 있고 또 피성년 후견이 있고 또 피한정 후견이 있어요. 피한정 후견이 있다. 그럼 미성년자는 몇 세? 19세 미만. 19세가 미성년자죠. 미만. 그럼 19세부터 성인이 되거든요. 미만은 19세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그러면 중개업을 하란 소리요? 하지 말란 소리요? 보조원도 안 된다 그랬죠? 소공도 안 되고. 그러면 이분들은 부모 동의를 얻으면 법정 대리인 동의 얻으면 중개업 할 수 있어요? 민법에서는 동의 얻으면 혼자서 계약할 수 있죠? 근데 중개업은 못해. 그럼 결혼하면 민법에서는 혼자 계약할 수 있죠? 근데 여기 중개업을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해도 안 돼. 됐어요? 결혼하면 성인으로 보거든요. 그럼 벗어나는 시기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겠죠. 언제 벗어나요? 성년이 돼야지. 19세 이상이 돼야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격증은 가지고 있더라도 중개업을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럼 중개업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야 돼. 그럼 어떻게? 참아야지. 어떻게 참아? 그렇지. 구글 몇 번 해야 합격을 해. 좋았어요. 자, 그러면 밑줄 그어드릴게요. 미성년자는 첫째 줄 밑줄 그으세요. 미성년자라 하면은 성년이 되지 않는 자를 말한다. 그 질문 밑줄 그으세요. 19세를 기준으로. 자,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보다 따라서 밑줄 그으세요. 미성년자가 뭘 했거나 혼인을 했거나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어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없다? 거기만 밑줄 그어 놓으시면 됩니다. 끝.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피성년 후견인 개념, 피한정 후견인 개념 잡아야 되겠죠? 그럼 피성년 후견인 개념 많은 대로 서술하시오. 아까도 이해했지만 2차는 논문형에다가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 가미할 수 있다. 피성년 후견인 개념을 서술하시오. 결여 그러면 피성년 후견이 돼? 계시 심판을 받아야 되죠? 자, 그러면 자, 정리해 드릴게요. 그냥 보세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 그 사유. 그렇다고 해서 피성년 후견이 된 게 아니죠? 이건 하나의 요건 중에 요건이고, 사무 처리 능력이 어떻게 됐다?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뭐 했어요? 결여. 결여란 말은 많이 갔다는 소리죠? 여기 결여란 말을 쓰고 있고. 그죠? 그럼 피한정 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 그 사유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입니다. 부족. 이제 부족이라 조금 덜 간 사람.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 피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이 된 건 아니죠? 그럼 이건 요건을 갖춰서 법원으로부터 개시 심판을 받아야 돼. 무슨 심판? 자, 한정 후견 개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야지. 이제 이거 떨어져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여러분들 그 노령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노인들이 바로 피성년 후견이 돼? 아니죠. 그분들이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됐다 할지라도 법원으로부터 개시 심판이 들어가야만이 피성년 후견이 되고. 됐죠? 그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진짜 정신 회복돼야 되겠죠? 회복되고 나서 법원으로부터 뭐 해야 돼요? 종료 심판을 봐야 돼. 성년 후견, 한정 후견, 종료 심판을 받아야 벗어난다. 됐어요? 그러면 결격 사유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개시 심판부터 둘 다 마찬가지. 이때가 결격. 그럼 이때 중개업을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근데 자격증 없는 사람은 자격증은 취득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이분들도 자격증 취득할 수 있어. 합격만 하면 자격증 나와. 그럼 이분들이 시험 봤을 때 점수가 잘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잘 나올 수도 있어? 무아지경 상태에서 막 찍어버리면 좋았어요. 무아지경 상태에서 찍어버리면 잘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곧 이제 모의고사가 시행된다고 하고 있죠. 언제 봅니까요? 여기 27일 날 보기로 했어요? 네, 좋아. 그러면 지금 모의고사 보면 점수 잘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찍어봐봐. 잘 나온가 보게. 하여튼 근데 이번 중개사법 모의고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대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 봐서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가 봤을 때는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공부 좀 되신 분은 좀 나올 거예요. 이번에 점수. 이랬더라 좀 쉽게 냈어요. 여러분들 잘 봐보세요. 점수 안 나왔다 해서 실망할 필요 없고 잘 나왔다 해서 자만할 필요도 없어요. 이해됐어요? 어차피 이제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가 등락을 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실전이 중요해요. 실전. 어디까지나 이거 모의고사잖아요. 그죠? 실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 실전에 맞춰서 꾸준히 공부를 하고 가면 돼. 이해됐죠? 점수 안 나왔다고 실망하고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면 그래요. 남자분들은 술 먹고 학원 안 나오고 여자분들은 펑펑 울어. 그러고 안 나오고 그러신 분들 많아. 그렇게 해서 다 또 합격하고 나가. 그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시험은 쭉쭉 봐주세요. 시험은 봐야 돼요. 그래야지. 자, 양가리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밑줄 보세요. 피성년 후견인 동그라미 주어. 두 번째 줄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뭐다? 결여 동그라미. 결여 동그라미. 그리고 동그라미 1번 다섯 번째 줄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 가장 중요한 것이 다섯 번째 줄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야 돼. 이것이 가장 핵심이고 한정 후견인은 바로 밑에 나와 있죠. 그 밑에 부족 동그라미. 그리고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고 벗어나는 시기는 어디가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 중간에 보면 후견 종료 심판이라는 단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게 벗어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개시 심판부터 종료 심판까지가 결격이야. 이것은 1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러겠죠?
이 기간 동안 중개업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제 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나왔어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자, 파산자는 어떤 거 말하면 되냐면, 자, 파산자는 빚을 많이 지어서 채무를 완제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채무 완제 능력이 없는 자가 파산자입니까? 아니죠. 완제 능력이 없어서 법원으로부터 파산 뭘 받아야 돼? 선고를 받아야 돼. 여기도 가장 중요한 것이 선고야, 선고. 그럼 벗어나는 시기는? 자, 빚 다 갖고 나서 법원에 또 복권을 신청해서 결정이 이루어져야 돼. 신청만 해갖고는 안 되고 확정적으로 복권이 돼야 되고. 그럼 결격 사유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선고시부터 복권 될 때까지가 결격. 이것도 1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예외적으로 자동으로 복권되는 경우가 있어. 법원에 땅땅땅 이 결정이 없더라도 자동 복권되는 경우가 있어. 이걸 법정 복권, 자동 복권 이렇게 말했어요. 법의 규정에 의해서 복권된 것으로 본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면책 결정이라고 들어봤어요? 이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파산 선고 후 몇 년 경과? 10년 경과되면 자동으로 복권돼 버려요. 그러면 중개업 수 있다는 소리죠? 자동으로 복권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만 밑줄 그으면 되냐면 104페이지로 넘기세요. 104페이지 두 번째 줄. 자, 양갈 2번 다 밑줄 그으면 돼요. 다 밑줄, 양갈 2번 4줄 다 밑줄 그어야 되는데, 그럼 확정적인 단어만 두 번째, 그 다음 법원은 복권 결정이라는 단어 있어, 없어? 그때 벗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을 후단에 보면 면책 결정이라는 단어 있어, 없어? 네 번째 줄 10년 경과라는 단어 있어요, 없어요? 이런 단어가 핵심이야. 그러니까 선고시부터 복권될 때까지가 결격! 법에 의해서 자동 복권되는 경우는 면책 결정하고 선고 후 몇 년 경과? 10년이 경과되면 벗어난다. 그 지문까지 체크. 어떻게? 진하게. 아주 좋았어요. 정리됐어요? 예, 그래서 파산자 끝.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영자. 자, 오늘은 수영자까지만 할 거예요. 자, 수영자가 뭐가 있어요? 법 조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법 조문을 숙지하려고 노력하세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자, 두 줄 읽으면서 몇 줄 읽었어요? 근거 이상은 뭘 받고? 실형 선고를 받고 그랬습니다. 실형 선고를 받고 그 다음에 집행이 뭐가 되거나 집행이 종료되거나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 집행이 뭐가 되노? 면제된 날로부터 몇 년? 3년간 결격이다.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결격이다 이 말이에요.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근거 이상은 실형이 뭐겠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이 사형. 그 다음에 근거입니다. 그래서 근거 이상이에요. 사형, 징역, 근거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형, 징역, 근거가 근거 이상은 실형이다. 아주 좋았어요. 자, 동그라미 1번 104페이지. 근거 이상의 실형 선고라는 단어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 밑에서 두 번째 줄로 단 사형, 징역, 근거의 실형 선고를 받은 자. 거기만 잊어보세요. 근거 이상의 개념 해석됐어. 근거 이상의 개념 해석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집행이 뭐가 됐다? 종료됐다는 뜻. 자, 이건 두 가지가 있죠. 만기 석방하고 무슨 석방? 가석방 제도가 있어요. 만기 석방 제도하고 무슨 석방? 자, 만기 석방 됐다는 말은 만기 출소했다는 소리죠? 그럼 만기 석방 된 날로부터 몇 년? 3년간 결격. 그럼 교도소 나올 때부터 몇 년간 중개 못 하나? 3년. 이건 공부할 것도 없죠? 근데 이제 뭐가 문제예요? 가석방이 문제예요. 그럼 형기가 만료되기 전에 미리 내보내준 걸 가석방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도 가석방돼서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몇 년이 지나면 종료로 봐? 가석방 된 날부터 일률적으로 10년이 지나면 종료된 것으로 봐. 그럼 우리 중개사법에서 종료된 날로부터 또 몇 년? 3년. 그러면 유기는 언제 종료된 것으로 봐요? 자녀 형기가 경과되는 것을 종료로 봐.
그럼 이때부터 몇 년? 3년 알고 있으면 돼.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종료 시점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종료 시점. 무슨 시점? 종료 시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밑줄 볼게요. 105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서 기억, 형기 종료일이나 만기 석방 있어요? 두 번째 줄 중간 석방일로부터 몇 년? 3년. 거기만 있죠. 그 다음에 니은 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있어요? 그걸 가석방을 이야기한 거예요. 가석방. 가석방은 세 번째 줄. 세 번째 줄 보면 유기형의 경우에는 자녀 형기 경과 동그라미. 무기는 10년 경과. 이게 종료 시점이야. 그러면 우리 중개사법에서 그때부터 또 몇 년 지나야 돼? 3년. 밑에 3년 나와 있죠? 그거의 핵심. 그래서 이제 종료 시점을 잘 알아야 돼. 무기는 10년을 종료, 유기는 자녀 형기 경과가 종료. 그럼 그때부터 몇 년? 3년. 헷갈리면 안 돼. 그 다음에 또 알아둘 것이 이제 뭐냐? 집행이 뭐가 됐다? 면제.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몇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러면 집행 면제 사유가 거기 세 가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첫 번째 뭐요? 자, 재판이 확정된 후에 법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그럼 범죄가 됐다 안 됐다? 안 된다. 그럼 집행을 면제해줘. 그죠? 내용 몰라도 돼. 이거 면제 사유. 그 다음에 집행받지 않고 일정 기간 도망 다니면 시효가 뭐가 돼? 완성이 돼. 이건 뭐 시효 기간은 형법에 다 나와 있어요. 알 필요 없고. 하여튼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가 돼. 그럼 대통령이 누구누구 사면한다. 이걸 무슨 사면? 그러면 집행이 면제가 돼요. 그러면 이 세 가지로 무슨 사유? 면제 사유. 그럼 면제 받은 날로부터 몇 년? 3년간 중개업에 종사. 그럼 가석방하고 차이는 뭐예요? 가석방은 자녀 형기 플러스 3년. 이것은 면제 받은 날로부터 무조건 3년. 이건 자녀 형기 계산해 안 해? 안 합니다. 끝났어요. 자, 밑줄 볼게요. 자, 일단 동그라미 3번은 기억 법률 변경 제목만 밑줄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줄 중간에 보면 변경된 법률 시행일이 면제가 된다. 변경된 법률 시행일이 면제된 날이고 그때부터 몇 년? 3년. 그리고 자, 니은은 형의 시효 완성 나와 있어요? 세 번째 줄 중간에 컴마 뒤쪽으로 밑줄 보세요. 시효가 완성될 때 집행이 면제되고 그때부터 몇 년? 3년. 벗어난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특별 사면은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보세요. 특별 사면일에 형의 집행이 뭐가 되고? 면제되고 그때부터 몇 년? 3년. 그러니까 세 가지는 면제 사유고 면제된 날부터 무조건 몇 년? 3년. 그러면 돼. 뒷페이지 네 번째 줄. 특별 사면하고 유사한 것이 일반 사면이라고 있죠. 일반 사면은 3년 기다립니까? 즉시 벗어난 즉시 벗어난다는 거. 자, 즉시 벗어난다. 이렇게만 공부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수영자 첫 번째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자, 수영자 두 번째 들어갑니다. 자, 읽으면서 몇 줄 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그렇지. 자, 형은 뭘 받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자, 집행유예를 받고, 자, 법 조문을 그대로 숙지하면 돼요. 이외의 기간 중에 있는 자. 이게 두 번째 결격. 그러면 근거 이상은 아까 사형징역 근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럼 집행유예라는 뜻이 뭐예요? 집행을 유예한다. 집행을 보류시킨다. 교도소 보낸 걸 보류시킨다 이 뜻이요.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이거요. 갑이라는 사람이 무슨 죄를 범했어? 그러면 징역 선고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1년 선고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년. 그러면 교도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정상 참작해서 집행유예를 같이 내려. 그러면 교도소 보내 안 보내? 대신 집행유예 기간을 정해줍니까? 안 정해줍니까? 정해줘. 몇 년? 자, 1년에서 5년 사이 법관의 재량입니다. 그럼 만약에 집행유예를 4년 선고했다고 가정을 해봐. 보통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 이렇게 선고하죠.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말란 소리죠. 그러면 이것이 아직 효력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살아있어. 유예시켜놨다고. 근데 이 기간이 무사히 끝나면 이때 선고 효력이 이때 없어져요. 기간이 끝나면 효력이 없어진다고.
이때는 아직 살아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범죄 저지르면 이것도 살아야 돼. 밑에 것뿐만 아니라. 됐어요? 그러면 결국 보세요. 이게 집행유예 개념인데,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둘 것은 이거예요. 그대로 해석 들어갈게요. 이거 그대로 해석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자, 거기 징역 몇 년이라고 써요? 왼쪽에. 징역 몇 년에? 1년에. 집행유예 몇 년? 2년. 아니, 4년. 아니, 저기 4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결격사유 몇 년? 4년입니까? 그 이유는? 자, 4년이 맞습니다.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7년, 8년 그러면 안 돼. 자, 중개사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 받으면 결격사유 몇 년? 그럼 이 기간 동안 중개 못 한다는 거죠. 교도소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4년. 그럼 연습할게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받으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6개월 받으면. 그럼 뭔만 찍으면 돼? 유예 기간만 찍으면 100% 맞아. 100%. 됐어요? 그럼 이제 약간 응용할게요. 한 단어만 응용해 볼게요. 남을 폭행을 했어. 그러면 중개사법이에요, 형법이에요? 형법 위반을 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 받았어. 여기서 몇 년? 없어요?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기서 중개사법 위반이란 말이 있어, 지금? 중개사법 위반은 양가로 사본 아직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어요? 한 단어 움직여버리니까 이렇게 흔들려 보잖아요. 흔들려, 안 흔들려? 흔들려. 자, 보세요. 근고, 징역 근고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중개사법이든 다른 법이든 구별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똑같이 몇 년? 4년이 결격이야. 자, 다시 정리할게요. 한 단어 움직여 보니까 이렇게 다 흔들려 버리죠, 지금? 자, 징역이란 단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징역에 대한 집행유예잖아요. 그러면 이건 중개사법, 이건 다른 법이죠? 똑같이 결격. 됐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징역 근고라는 단어가 뜨면 이 법, 타법 구별한다, 안 한다? 똑같이 결격이야. 똑같이 4년이라고. 됐어요? 그 말이구나. 무슨 말? 그렇지, 그 말이다. 갑자기 조용해진다. 자, 그럼 밑줄 그어드릴게요. 양가로 2번 제목 밑줄 그었어요? 자, 동그라미 2번 A를 체크하세요. A를. 징역 몇 년에 처하나? 집행유예 몇 년? 2년. 그러면 몇 년이라고 써요? 2년. 거기다가 이법, 타법, 이법 플러스 타법 다 똑같아요. 중개사법이든 타법이든 무조건 2년간 결격.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 그러면 4년 받으면 4년이 결격. 됐어요? 집행유예 4년 받으면.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줄 밑줄 보세요.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줄 보면 선고유예라는 단어가 있어, 없어? 선고유예는 결격이에요? 아니에요? 선고유예는 무조건 결격이 아니에요. 벌금에 대한 선고유예든 징역에 대한 선고유예든 근고에 대한 선고유예든 무조건 아니에요. 선고유예는 선고 자체를 보류시키는 거거든요. 자, 양가로 3번 읽으면서 맺어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자, 그렇지.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자, 300만 원 이상은 뭘 받고? 벌금형을 받고 몇 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년 경과 X.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요. 공인중개사법 위반 1번, 300만 원 이상 2번, 3년 3번. 셋 다 중요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꼽으라면. 그랬지. 이게 가장 중요해요. 300만 원 이상 벌금하고 3년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야. 그러면 남을 폭행을 해갖고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을 수 있죠? 그러면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오로지 어느 법? 그래. 근데 위에 근고, 징역 근고는 이 법, 타법 구별한다, 안 한다? 그게 중요하다고.
그 징역 근거는 위법 타법 구별하지 않고 결격이고 벌금형은 오로지 어느 법? 중개사법. 이거 이제 가장 중요해요. 그 중에서. 그래서 첫째 줄 여쭤보세요. 양가를 3번에서 첫째 줄 벌금형 선고는 오직 동거는 오직 중개사법 위반의 한 경우는 적용된다. 오로지 중개사법. 언니 중개사법. 그렇죠? 벌금형만큼 오로지 중개사법.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 주의할 점 나와 있습니까? 밑줄 보세요. 중개사법 위반하더라도 300만 원 미만 아니고 또 300만 원 이상이라도 벌금에 대한 무슨 유예? 선고유예는 무조건 아니라 했어요. 벌금에 대한 선고유예든 징역에 대한 선고유예든. 그리고 과태료는 벌금이 아니라 결격 사유와 무관하다. 과태료였던 거. 과태료도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결격이지 300만 원 이상 과태료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 과태료는 결격 사유 아니에요. 그런 지문들을 유의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돼. 그리고 이제 문제 푸는 요령만 습득하면 돼. 그렇죠? 그래서 수영자 몇 개? 3개.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방법 일단 이 법 조문을 먼저 외워야 되겠지? 법 조문을 숙지하시고 해석할 줄 알면 돼. 아까 우리 해석했잖아요. 일단은 급선무가 해석은 못 하더라도 이 조문, 법 조문을 익히도록 노력을 하세요. 됐습니까? 예, 비록 객관식이지만 쓸 수 있어야 돼, 주관식으로. 그죠?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 4번은 다음 주에 넘어갈 건데 1, 2월 달에 안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이해됐죠? 그 말은 결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수업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예, 수고했습니다.